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증시 꾸준한 상승 후에 휴식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후 잠시 휴식, 상승 후 잠시 휴식, 상승 후 잠시 휴식 이렇게 횡보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휴식을 취할 때 이렇게 가격 조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간 조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 조정은 보통 기간 조정을 동반하고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 없이 그냥 옆으로 누워서 이제 이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을 수급으로 받쳐줬기 때문에 횡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간 조정이 시장이 더 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우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중 바닥을 완성하고 이제 바로 앞에 직전 고점 돌파해서 이제는 14,000 쪽으로 돌파 시도 쪽으로 붙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4,000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강해지는 모습. 미국에서 이렇게 기술주들 강해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에는 이제 나쁠 게 전혀 없다.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긍정적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을 모았던 미국 3월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양호할 거라고 이미 예상은 됐었어요. 예상치는 0.5% 상승할 것이다였는데 0.6% 상승으로 해서 이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 충족시켜주고 조금 나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각종 지표부터 시작해서 문제될 게 지금은 전혀 없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코로나가 뭐 재확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4차 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쪽이 좀 약간 노이즈가 있는 가운데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얀센의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 중단 권고까지 뭐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직 뭐 화이자랑 모더나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 mRNA 쪽으로 백신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이제 뭐 백신들이 자꾸 이렇게 좀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고 현재 뭐 2%밖에 백신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워낙 뭐 늦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좋습니다. 저항을 돌파했죠. 이 작은 박스권이 기본적인 저항입니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 뭐 완벽하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이 구간에서 뭐 한 두세 번 두들기고 나서 넘어가도 괜찮다. 바로 넘어가면 제일 좋고 두세 번 두들기다 넘어가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두들기면서 이렇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줬죠. 버텨준 것만 해도 굉장히 장한 건데 돌파 시도까지 나왔어요. 네, 완벽하게 신뢰를 하려면 아예 3,200까지 넘어가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3,200 넘어가서 안착해서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3,150 유지 혹은 흔들기 정도 나온데 3,200 다시 넘어가면은 3,200 이 저항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돌파를 해도 되는 구간이고 조금 더 쉬었다가 돌파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왜? 2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 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파해도 되는데 이격 좁히면서 기다렸다가 넘어갈지 아니면 바로 넘어갈지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 약간의 뭐 위쪽 방향성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바로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하느냐 이 관건입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3월 달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3월에 올해 남은 기간 중에서 그러니까 3월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3월 선물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미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월 말 정도부터 해서 3월 선물옵션 만기일 정도까지 그럼 정확하게는 2월 말부터 해서 선물옵션 만기일이니까 3월 중순이죠. 요 구간이 가장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확인이 되시죠. 요 구간은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었다. 코스닥으로 보면 더 명확하죠.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900포인트를
흔들기가 나온 다음에 흔들기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 매수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저점 매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회복되는 거 확인되면 이 구간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죠. 가장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4월이 올해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요 3월 2월 말에서 3월 중순 요 사이였는데 이게 지나갔다 이미 이건. 그러면 남은 기간 중에서 가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언제냐? 4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저는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4월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다라고 작년에 400포인트 대 500포인트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니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돌파해 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1년 만에 달성을 해버렸죠. 1000포인트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러니 이번에도 당장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은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저희 올해 장기간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단기적인 하루하루를 뭐 예언자처럼 다 맞추지는 못해도 이제 중장기적인 방향 그리고 만기일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뭐 크게 틀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혹 가다가 뭐 만기일 같은 경우에 약간 어긋났다. 1년에 뭐 한 번에서 많아야 두 번이죠. 그 정도 되면은 제가 그 부분은 왜 어긋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좀 돌발악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돌발 호재가 있었다거나 이런 이슈들부터 시작해서 수급적인 부분 다 분석해 드리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요. 4월 지금 기간이 올해 남은 기간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다. 단 모든 주식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리스트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 그동안 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스스로 하기 좀 어렵다 하면은 지금 구간이 저희 쪽을 찾아서 가입하시기에는 가장 수익률 극대화하기에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늦은 게 아니다. 3월에서 4월 충분히 저렴한 구간이고 5월도 저렴한 구간이 될 거예요. 대신 5월보다는 4월이 저렴한 구간, 4월보다는 3월이 저렴한 구간이 될 것이다. 점점 더 조금씩 올라가는 구간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3월 저점은 확인이 됐죠. 그리고 1000포인트 이미 넘어갔죠. 작년에 말씀드린 거, 지난달에 말씀드린 거 다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수급 동향 간단하게 보면은 수급이 워낙 어제 좋게 흘러가가지고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외국인들 주식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거의 진격의 외국인이다 생각할 정도로 코스피 주식이든 코스닥 주식이든 번갈아 가면서도 양매수 양쪽 다 매수가 나오던 외국인들은 매수로 돌아섰다. 연기금이 좀 아직 문제인데 연기금은 지금 정책이 유지되면은 강력한 매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기금은 매도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니 기자분들이 현재 지수권에서 계산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상승하는 구간마다 플러스 알파의 매도 요인이 발생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금위에서 좀 더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조금 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1%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여유 구간이 생긴 것만큼 일단은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의의를 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계속 욕만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시작은 했는데 이걸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만족스럽지 않고 지수가 멈춰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더 유동성 있는 좀 탄력적인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영위분들께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융통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 이제 좀 더 회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식 쪽은 말씀드렸고 선물 쪽이 최근 좋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자, 만기일 이후로 해서 자, 보시면은 자, 3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었으니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도를 조금 갖고 있었는데 3월 뭐 하순까지는 이제 매수 우위였다가 4월 초반에 조금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 조금 쌓아놨던 거, 한 만 계약 정도 쌓아놨던 거 다 청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선물 동향 마찬가지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주식 동향,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은 풋옵션을 조금 늘렸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주식 매수, 선물 매수를 했는데 하락 포지션이 없다. 해지 없이 상방 포지션만 구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콜옵션 같은 경우도 9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식, 선물, 옵션 동향 다 상방 포지션이다. 그러면은 풋옵션 44억 이거는 하락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이 대규모 상승 포지션에 대해서 요만큼 가지고 해지를 거는 거다. 하락 포지션 일부, 요건 내려가는 거고 이게 상승하는 포지션인 거예요. 주 포지션은 상승 포지션이고 하락 포지션 이거는 버려도 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텍티브 풋 전략을 항상 상승장에서 구성을 한다, 구축을 하는데 이 풋옵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이 잘해주고 있다. 수급 동향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동향이 그렇게 뭐 썩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외국인이 계속 뭐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은 저점에서 이제 담는 쪽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에서 좀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 후에 조금 쉴 것이다.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소환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을 압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강제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를 막으면은 미국에 있는 장비 업체들까지도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을 다 막아야 되는데 과거 무역 전쟁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뭐 등등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다 막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업에서 로비해가지고 다 풀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미국 업체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해외 기업들만 중국에다가 수출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미국은 수출할 테니 너네는 수출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마이닉스 같은 경우도 눈치 슬슬 잘 보면서 줄타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살펴는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LG화학, LG화학이 요즘에 좀 좋은 소식이 있죠.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이랑 합의를 보면서 2조 원을 받기로 하면서 해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신소재 탄소나노튜브 제2공장을 가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였는데 합의한 다음에 음봉 나와서 요 82만 원 딱 붙었을 때 말씀드렸죠. 걱정하실 필요 없다. LG화학도 호재다. SK이노베이션은 더더욱 호재고 거기는 악재가 해소된 거고 LG화학은 그냥 불확실성만 해소된 거다. 그리고 악재에 의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느냐 차이인데 2조 원이면은 LG 화학,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정확하게는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섭섭하지 않은 정도 체면 치레했다. 충분히 체면 치레한 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조대가 아니라 이 앞에 조 단위가 2조가 붙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고 마무리된 것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고 불확실성 해소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90만 원에 붙어 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뭐 양호하다 보시면 되고 90만 원 뭐 좋아하는데 여기 90만 원을 넘어간다라면 다시 100만 원 노릴 수 있는 거고 LG화학은 올해 100만 원 위에서 놓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거는 이제 한 번에 넘어가서 갈 거냐 아니면은 한 번, 두 번 건드리다 2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은 21선과 함께 같이 넘어갈 거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LG화학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기다릴 것이냐 돌파해서 기다릴 것이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뭐 LG화학 움직이면은 LNF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NF는 이미 저 위까지 최고가 돌파하면서 이제 10만 원을 앞두고 있고요.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이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광양 리튬 추출 공장 설립을 승인받았죠. 이 소식에 포스코랑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에 철강 가격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한 차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OLED 시장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덕산 네오룩스를 비롯해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던가 이런 종목들 당연히 뭐 좋아지는 모습이고, 뭐 야스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증착 장비 LG 향이죠. 야스 같은 경우가 뭐 항상 뭐 LG 얘기 나오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있고 뭐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증착 장비 쪽으로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5,500원에서 16,000원을 계속 돌파를 못했는데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을 했죠. 그리고 뭐 ICD라던가 아니면 영우 DSP나 뭐 KNJ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계푸드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외부 급식업체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드디어 요 그 76,000원 구간, 75,000원, 76,000원 요 구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0원에서 76,0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었는데 거래량 폭발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 후에 횡보, 그 다음에 상승 후에 휴식, 요것도 횡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스권 횡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신세계푸드도 나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IT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이제 장비 공급 예정 소식에 한 차례 올랐는데 뭐 예정 소식이라고 해서 유지되지는 못하고 윗꼬리 달고 스르륵 밀려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휴식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 정권에선 탈원전 정책이 제 기준에서는 이제 그렇게 썩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린 자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전 가동은 이제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됐고,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제 실적이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SMR 소형원자료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만 이 원자력을 이제 좀 강하게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강하게 뭐 이제 탈원전 쪽을 얘기를 하는 거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소형 원자료 쪽으로 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우리나라도 슬쩍 풀어주는 모습이죠. 한전기술이 그 모멘텀을 타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의 경우는 쉬어야 된다. 더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쉬는 구간 기다리세요.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원하는 가격권까지 내려오니까 충분히 내려오고 혹은 요 21선이 올라오면서 이격이 좀 좁혀지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보승 파워텍이나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에 재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서포트 뭐 누누이 말씀드리죠. 재택근무 관련주 중에서는 이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재택근무 쪽으로는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쪽에서 뭐 최고 기업으로, 최고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항상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진작부터 말씀드려요.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종목이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원격근무, 뭐 텔레워크 이쪽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알서포트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고 오신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자, 2,000원대에서 너무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10배 올라갔죠. 10배 올라간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갔나 싶어서 이게 다 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좀 과하게 밀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해당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좀 모아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뭐 코로나가 다시 한번 뭐 얘기가 나오면서, 재확산 얘기가 나오면서 10,000원은 넘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10,000원 아래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하면,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생각하면, 그럼 10,000원 위쪽에는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만큼 올라갈 거냐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 거래량도 좋고 10,000원 정도는 회복해주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알서포트랑 같이 이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드라이브스루 쪽으로 작년부터 뭐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고, 뭐 GMP 쪽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들 보시면서, 제가 교육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알서포트랑은 좀 다르다. 알서포트는 앞으로 미래 산업의 성장성이 있는 것이고, 교육 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테마 바람 불면서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아지거나 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슈는 돼서 급등은 나올 텐데, 급등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혹은 물리신 분들, 물려서 지금 질질 끌려가는 분들 있으면은 청산의 기회로 잘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메가MD, 뭐 비상교육, 뭐 아이스크림 에듀교육, 뭐 그리고 뭐 많죠 거기. 해서 이런 종목들, 뭐 옛날 능률 같은 경우도 그러고, 아이스크림 에듀,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작년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이끌었었는데, 이렇게 뭐 반등 나올 때는 좀 줄이면서 보는 게 좋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양유업이 좀 특이한 종목인데, 불가리스 요구르트가 이제 코로나 억제 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이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 이 기업이 그래서 진작부터 잘 해놔야 되는 게, 유통업계 쪽에서 뭐 갑질한다라는 갑질 기업으로도 유명했고, 이제 뭐 자녀 중에 이제 황하나 씨가 이제 마약 이슈로도 지금 뭐 아직까지도 뭐 진행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뭐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제 주가 조작을 위해서 올라간 거 아니냐, 주가 부양을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니냐,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한 차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의혹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익스프레스, 뭐 제가 뭐 실적 시즌만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한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물류 쪽은 실적 시즌 때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좋아지는 섹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J 대한통운보다는 이 종목이 좀 뭐 양호하지 않겠느냐라고 눈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좀 이제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같이 뭐 수혜 쪽으로 분류되고, 동방 같은 경우가 이제 쿠팡 관련주로 해서 수혜를 엄청나게 받았었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 7,000원 아래쪽에 있으면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7,000원 회복해야지, 뭐 9,000원 1차 목표는 9,000원, 2차 목표는 11,000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동방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쿠팡이 좀 더 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만약에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동방 누리신 분들이 이번에 잘 정리하시는 구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뭐 7,000원 이탈한 다음에 회복 못하고 계속 뭐 빌빌거리면서 흘러내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산화 관련주랑 이제 불매운동 관련주, 그리고 육계 관련주 쪽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다 움직였어요. 육계 관련주들 좀 덜 움직였었죠. 할인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종목 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약하다, 잘 안 움직이냐 했는데, 오늘 뭐 육계 관련주들 좀 움직였습니다. 할인은 3,300원 저항까지 왔는데 돌파 시도 나왔는데 저항 돌파는 못했어요. 여기서 맞고 밀리면은 이격 좁히는 구간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돌파 시도 정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내 갭으로 올라서서 양봉을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3,300원 위쪽에서 이렇게 잘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휴식 구간을 가진 후에요. 그리고 참고하시고, 뭐 동무 팜테이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니커 FM이나 뭐 체리브로나 뭐 교촌 FM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쪽으로는 꾸준히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언급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뭐 제로투세븐이라던가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 저출산 대비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제로투세븐은
이제 궁중비책 제로 투 세븐 그냥 말 그대로 0세에서 7세까지 케어하겠다라는 뜻을 그냥 기업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유아 관련주로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이 제로 투 세븐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12,500에서 13,000원 저항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저항받다가 밀리지 않고 아예 돌파해 버렸어요. 대신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던 말던 조금 이제 조정받는 걸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추격 매수는 하는 게 아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요거는 4,300원 저항권까지 올라왔죠. 4,300원 위에서 쉬느냐 밑에서 쉬느냐 차이예요. 그러니 휴식 구간 찾으면은 그 후에 정책 기대감 우리 정권이 바뀌거나 항상 이 얘기가 저출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쪽은 뭐 대두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삼성출판사나 이 뭐 아기상어 핑크퐁 관련주들은 뭐 다들 아시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5만 원대로 이제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가.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5만 원 넘어가면서 이 구간이 중요하다. 유지해줘야 되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쉬었다 갈 것이냐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토박스 코리아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었는데 뭐 오늘은 좀 이제 좋은 모습 1,600원 저항받으면서 쉬는 구간을 오늘 멋지게 돌파를 했고 1,900원 저항은 또 아직 뭐 돌파를 못했습니다. 1,900원 같은 경우는 저항이니까 아직 이격 벌어져 있죠. 쉬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던가 1,900원 넘어가서 안착한다는 1,900원 위쪽에 안착하는 거 보고 휴식 구간까지 잘 확인한 다음에 이격 좁혀지면은 그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매매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외에 뭐 오로라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뭐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손해공이나.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은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회예요. 외국인들 수급 잘 돌아섰죠. 그리고 기관도 방해하는 게 이제 좀 줄었죠. 수급 동향 자체가 바뀌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포지션 자체가 상승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빨리 눈치를 채고 기존에 이제 눌려있던 좀 시장이 좀 지루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장 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전 종목이 다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종목씩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얘가 좀 올랐다가 얘가 좀 올랐다가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못 견디실 거예요. 한 차례 올라갔다 1차 반등 후에 이렇게 휴식 구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 거 또 못 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가져가셔야 돼요. 좋은 종목들은 이 휴식 구간에도 자신감 있게 어차피 내 종목은 요 1차 반등이 나온 것이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이제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반등이었고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은 반등 나왔던 가격만 넘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내 종목이 좀 이제 부실한 종목이다. 성장성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부실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불안하신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빠르게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쪽 이제 뭐 혼자 하긴 어렵다 해서 저희 쪽 찾아주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렴할 때 주가들이 저렴하게 나와 있을 때 같이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번 주에 아마 공지가 올라갈 텐데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회다라는 거 3월의 기회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회 놓친 거 아니에요. 4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들도 3월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정리하고 교체하는 데도 좀 유리하실 겁니다. 교체하는 건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종목을 뭐 매도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유해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